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해드릴게요. 심해요TV 심리상담사 박일경입니다. 몇 해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의아해하며 집어든 전화기 너머로 마치 사고를 당한 듯한 다급하면서도 위태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숨이 막히고 가슴이 눌려 죽게 되었으니 빨리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요. 서둘러 달려간 병원에서 그녀는 당장이라도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그 괴로움이 느껴지는 누가 봐도 위태로운 환자였죠. 한참이 지난 후 1년의 응급처치 후에 그녀가 받은 진단은 공황발작으로 인한 과호흡증이었습니다.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며 의사는 침착했지만 환자 본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더군요. 공황발작이 주기적으로 계속될 때 우리는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한때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이 공황장애 환자임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황장애의 원인은 다양하기만 합니다. 꼭 따라다니는 말은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알코올 과용 등이고 연예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는 밤낮이 바뀐 불규칙한 생활과 끝없이 따라다니는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소금과 수분의 부족, 즉 전해질 불균형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상의 모든 것들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 한결같이 공황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무슨 병이든지 그 뿌리를 알아야 근본 치료도 가능한 법이니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도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종종 봐왔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드라마 같은 한 실화를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진료실로 한 환자가 실려왔죠. 갑작스럽게 그 일을 당한 듯 놀라 창백해진 얼굴에 아직도 얼이 빠져 있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40대 중반에 젊고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던 그분은 그날도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나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쇼핑을 마치고 저녁을 함께 할 생각이었고 매장을 돌며 이것저것 둘러보던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 매장을 둘러보려던 그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된 듯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공포와 함께 숨이 막혀 쉴 수가 없더랍니다. 순식간에 닥쳐온 끔찍하고 무서운 공포,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 그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119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던 겁니다. 전문의가 보기에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이었죠. 당시의 상황을 말하면서 그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면서 대체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평소 건강했었고 이렇다 할 지병도 없으며 과음이나 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생활에 지장을 받은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규칙적인 자기관리에 철저한 잘 나가는 40대의 중년 남자였죠.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를 꼭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를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함께 원인을 찾고 치료해 나가자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안심시킨 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진행되어 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진료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그 환자분이 흥분된 모습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어. 제게 일어났던 그 일의 원인을 찾았어요. 이렇게 숨가쁘게 외치면서 말입니다. 놀란 의사 선생님이 가까스로 그를 의자에 앉히고 진정시키고 나자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은 가난했고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이 심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모질고도 가혹한 삶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하나뿐인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늘 나는 너 때문에 여기 산다.
네가 아니면 벌써 이 집을 나갔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가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에 들어가자 어머니의 그 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야, 내가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만약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보이지 않으면 개울 건너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파란 대문집을 찾아가거라. 거기에 있는 착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맞아줄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의 가슴은 그날부터 두려움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수업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행여 어머니가 어디론가 없어질까봐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먼 길을 달려와 어머니가 계신 것을 확인하고야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고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아이가 급히 온 집안을 뒤졌지만 부엌에도 헛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절반은 혼이 나가버린 이 아이는 그 길로 기차역으로 달렸고 마침 명절이 가까웠던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기차역을 미친 듯이 엄마를 부르며 헤집고 다녔죠. 거기서 엄마를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버스터미널로 달렸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부르면서 그리고 거기서도 엄마를 발견하지 못한 아이는 그만 사람들로 가득한 대합실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기차역에서는 당시 유행했던 제이에게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도 같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40대가 된 그가 쓰러진 백화점에서도 같은 노래가 흘러나왔던 겁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역전, 웅성거리는 말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음악. 공교롭게도 그날 백화점에서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무의식은 그를 마치 그때인 것처럼 공포의 착각 속에 빠뜨렸고 그 공포는 그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사람의 마음만 치료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기이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마음이라는 것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라고. 여러분, 이제 뭔가 감이 좀 잡히시나요? 공황장애의 진짜 원인이 뭔지 짐작이 되시는지요? 여러분이 공황장애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크고 작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현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비단 공황장애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조현병까지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무의식을 정화해야만 합니다. 그 아픈 기억과 감정을 청소하는 게 답이라는 말이죠. 이 실화에 등장한 환자처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무의식의 정화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의 나쁜 기억과 감정을 청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처럼, 아니 어쩌면 운동보다 더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기는 한데 청소하지 않은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심해요TV 박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